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로입니다. 지난주에 분석해드렸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던 다른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ETF인데요. 보통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 이 ETF와 코덱스 팡플러스 ETF 둘 중에 어떤 ETF를 넣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현황부터 비교해 볼 텐데요. 설명 편의상 지금부터 타이거 미국 탑10 ETF는 타이거,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코덱스라고 설명드리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ETF의 이름 앞에 타이거가 들어가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코덱스가 들어가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덱스는 2019년 1월 10일에, 타이거는 얼마 전이었죠. 4월 9일에 상장했습니다. 코덱스도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작년부터 이미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상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타이거는 상장한 지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코덱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런데 거래금액 규모는 두 ETF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타이거는 약 52억 원, 코덱스는 약 58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ETF 중에서 거래대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 순위를 말씀드리면 코덱스는 25번째였고요. 타이거는 26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4번째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타이거 탑10 ETF였고요. 그러니까 두 ETF 모두 타이거 탑10하고 거래대금이 비슷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ET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총 보수인데요. 타이거는 0.49%, 코덱스는 0.45%로 타이거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요. 사실 이 두 ETF가 투자하는 대상이 달라서 이 정도 차이는 판단 기준이 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ETF 모두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기 때문에 각 분기 말에 종목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둘 중에 어떤 ETF를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0개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두 ETF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선택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큰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지수에 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봤는데요. 타이거는 주로 기술 제품, 서비스를 다루거나 독자적 기술에 바탕한 소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코덱스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술, 인터넷, 미디어 관련 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두 ETF 모두 기술주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독자적 기술과 고성장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로 포인트가 달랐어요. 결국 이 차이 때문에 보유 종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유 종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산출 방식인데요. 타이거는 시가총액 가중이고 코덱스는 동일 가중이에요. 그래서 타이거에는 시가총액이 큰 규모가 큰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코덱스는 동일 가중이라는 이름 그대로 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는 10개의 종목에 투자를 해도 또 여기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몇 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가 되고요. 이렇게 집중 투자가 되는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10개의 기업 주가 모두에 비슷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개의 기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환해지의 유무입니다. 보통 ETF의 이름에 H가 붙는다는 건 환해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환해지의 반대말인 환노출부터 알아볼게요. 두 ETF는 모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원화가 아니라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화를 갖고 있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비율이 환율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런 환율에 영향을 받게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할 때도
조금이라도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환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주가가 1달러로 똑같아도 1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1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반대로 1,100원이 1,000원이 되면 100원의 손해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걸 환노출되었다고 하고요. 이거랑 반대로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을 환헤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노출의 반대가 환헤지인 거죠. 그래서 보면 타이거는 환헤지를 안 했으니까 환율의 변동이 수익률에 중요하고요. 코덱스는 환헤지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환노출 상품은 결국 달러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달러 환율이 저렴하다면 달러를 사서 나중에 환율이 오를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환율이 저렴할 땐 환노출 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달러 환율이 비싸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환헤지 상품을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환율이 낮다와 높다 이렇게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 변동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환율은 큰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충 봐도 맨 오른쪽 현재 시점의 환율이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기준을 알기 위해서 환율의 중위수를 구해봤어요. 중위수는 평균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쉽게 가운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10년 동안의 환율의 중위수는 1125원 정도였고요. 최근 5년 동안은 1134원, 최근 3년 동안은 1181원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노란색이 최근 3년 동안, 회색은 5년 동안, 맨 아래 오렌지색은 10년 동안의 중위수를 표시한 건데요. 이 중위수가 앞에서 중간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적용해서 해석하면 최근 3년 동안 1달러 가격이 1181원보다 비쌌던 기간이 절반, 1181원보다 저렴했던 기간이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달리해서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봐도 환율이 1110원인 지금의 수준은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지금 달러 가격이 저렴하니까 환노출 상품을 매수하신다면 달러 가격이 오를 때 주가 수익 말고 환율이 오르면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환헤지 상품보다는 환노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비교해 볼 내용은 보유 종목인데요. 우선 두 ETF 모두 각각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3개의 종목이 차이가 있었어요. 타이거에서는 투자하지만 코덱스에서는 투자 않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인텔 이렇게고요. 코덱스에서는 투자를 하지만 타이거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헤지와 더불어서 이 종목 구성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해 보시고 더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산출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지 동일 가중 방식인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투자 비중이 달랐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타이거는 10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4개의 기업 투자 비중이 71.4%였어요. 사실상 이 4개의 기업 주가 흐름에 타이거의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타이거를 매수하시려면 이 4개의 기업에 확신이 있고 앞으로 발생하는 이슈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모든 기업의 투자 비중이 비슷해서 10개의 기업 모두 중요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코덱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한번 똑같은 환해지 상품이면서 S&P 500 지수를 따르는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ETF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덱스 S&P 500 선물 ETF가 일주일 동안 주가가 0.65% 하락했을 때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3.79% 하락하면서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위터의 주가 하락이었는데요. 지난주에만 트위터의 주가가 8% 넘게 빠지면서 코덱스 주가 하락에도 큰 영향을 줬던 거죠. 이렇게 코덱스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걸 미리 꼭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덱스는 중국 기업의 투자 비중이 적지 않고 성장성에 좀 더 중점을 둔 ETF이기 때문에 타이거보다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타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두 ETF를 여러 부문에서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환율의 변동, 그리고 각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비중의 차이,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님들에게 응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재테크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행운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